배하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새롭게 런칭한 부가부 폭스5 국내 최초 리뷰, 아니 전세계 최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영통 베이비하우스. 와우! 영통 베이비하우스. 자, 일단 그래도 유모차를 이제 준비 중이신, 아직 유모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부 폭스5 모델은 디럭스 유모차입니다. 유모차는 휴대용 유모차와 절충용 유모차, 디럭스 유모차가 있죠. 뭐 쌍둥이나 다른 체급들도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핸들링과 안정감에 초점을 맞추어 만드는 유모차를 디럭스 유모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부에서도 가장 메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부라는 브랜드, 아마 출산 준비하신 분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분명히 이 브랜드 로고를 길가에 지나다니면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명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부가부는 네덜란드 유모차 브랜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발포 고무 타이어와 굉장히 가볍고 뛰어난 핸들링, 그리고 불량이 나오지 않는 엄청난 퀄리티, 그리고 컬러를 조합하여 나만의 유모차를 만들 수 있다는 정체성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실상부 명품 유모차 브랜드입니다. 대부분 디럭스 유모차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핸들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태웠을 때 얼마나 가볍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바로 아까 제가 강조를 너무나 굉장히 강하게 드렸듯이 부가부는 압도적인 핸들링을 보여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힘을 주지 않고도 굉장히 잘 끌립니다. 그래서 부가부에서 핑거팁 핸들링이라고 부르죠. 손가락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끌고 걸어가다 보면은 부가부 폭스5는 내가 유모차를 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손을 얹고 걷고 있다 라는 느낌을 듭니다. 그냥 제가 그냥 걸으면 따라서 그냥 돌아주는 핸들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기 때문에 사실 백화점에 가셔서 부가부 유모차를 보시면 핸들링이 당연히 가볍겠죠. 너무 좋다 이러는데, 꼭 저희 베이비하우스 매장 오셔서 다른 유모차 메이커들과 비교를 하시게 되면 정말 이 핸들링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구나 라고 더욱더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도 디럭스 유모차와 같게 대형 휠로 들어가 있는데요. 뒷바퀴 지름 30cm, 그 다음 앞바퀴 지름 22cm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발포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다른 브랜드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고무 타이어를 사용했다 보니까 그냥 바퀴 자체가 탄성이 있고요.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이 유모차를 이렇게 튕겨보시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약간 느낌이 농구공이나 배구공 튀기는 느낌이 확실히 나거든요. 통통통 하면서. 근데 진석군, 타이어가 고무면 뭐가 좋은 거예요?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플라스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라스틱 바퀴로 이게 굴러가게 되면 당연히 오돌토돌한 바닥이나 이런 데를 갈 때 그게 다 핸들로 느껴지겠죠? 이렇게 덜덜덜덜 하는 게. 근데 고무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잘자잘한 요철 같은 경우에는 이 바퀴 스스로가, 이런 유모차의 서스펜션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바퀴 스스로 그 요철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욱 좋은 승차감을 주고, 그냥 고무가 아니라 발포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앞바퀴 쪽에 달려있는 단독 서스펜션과 가운데 부분에 있는 센트럴 조인트 서스펜션 덕분에 더더욱이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부가부 폭스5는 뒷바퀴 쪽에 스프링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앞뒤바퀴 쪽에 오는 충격 자체를 여기 메인 프레임에서 센트럴 조인트 서스펜션을 통해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시트와 핸들로 이어지기 전에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급진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부가부 폭스5는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배신액과 좌측에 보이는 토들러 시트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일 때는 이렇게 배신액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후에는 토들러 시트로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신액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배신액은 그냥 갓난 아이의 요람이다, 이동식 침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신액은
분리를 통해서 바닥에다가 따로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좋은 거냐면 혹시 외출을 했을 때 아이가 너무 곤히 잔다 하면은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 애기들이 등 센서 있잖아요. 바로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딱 빼주신 다음에 배신앱만 들고 집에서 아이 잠깐 냅둔 다음에 프레임만 접고 정리해두고 이제 옷 정리나 짐 정리 다 하신 다음에 아이를 딱 케어해 주시면 좋겠죠. 아기들에게는 통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신앱에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 에어플로우 윈도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트리스 자체도 에어 매트리스로 굉장히 통기성이 뒤에 공기가 잘 통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 브랜드답게 아이의 열 조절까지 배려해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배신앱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길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만 이유식을 시작하셨거나 혹은 앉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면은 5전식 벨트가 달려있는 토들러 시트로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배신앱 같은 경우는 시트 프레임 자체로 이게 각도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당연히 안에 안전벨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만 사용하는 게 정석이고요. 각도 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토들러 시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폭스5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 3단계로 처음에 앉았을 때 하나, 중간에 하나, 누웠을 때 하나로 총 3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부가부는 특징이 모든 조작하는 레버가 화이트로 처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래서 토들러 시트의 사이즈와 배신앱도 한번 사이즈를 제가 한번 직접 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들러 시트 사이즈는 엉덩이부터 캐노피 끝까지 62cm 보여주고요. 엉덩이부터 이제 꺾이는 부분까지는 25cm, 엉덩이부터 발끝까지는 22cm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좀 이따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새롭게 추가된 확장 기능이 들어가면서 5cm 더 27cm까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 폭은 40cm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프레임은 아이가 실질적으로 엉덩이 있는 부분은 시트 제거 프레임 높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실질적으로 탑승하는 높이는 62cm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신앱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높이 동일하고 배신앱 바닥에서의 높이는 53cm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매트리스가 한 2cm 정도 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5cm 정도 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신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이는 82cm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토들러 시트와 배신앱 시트의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는 이제 토들러 시트로 사용을 한다. 근데 제가 아까 높이를 보여드렸는데 폭스5는 기본적으로 22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최대 상하 사이즈도 굉장히 길고 이번에 추가된 5cm 확장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길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22kg가 아니라도 잠깐 앉아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조심해서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가부 폭스5는 확실히 유럽 브랜드답게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친환경적인 브랜드 컨셉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부가부 폭스5의 폴딩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폭스3에서 크게 변한 점 중에 하나, 일단 폴딩 시에는 이 시트를 최대한 핸들 방향으로 조금 눕혀주신 다음에 핸들 부분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좀 이따 언급을 드리고 핸들 뒷부분에 자그마한 버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서 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한 단계 더 버튼이 들어가면서 유모차가 핸들 부분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프레임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셀프 스탠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확실히 폭스3에 비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셀프 스탠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게가 9.9kg로 디럭스 유모차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보여줍니다. 워낙에 디럭스 유모차들이 평균적으로 한 12kg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굉장히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벼운 무게를 바탕으로 확실히 핸들링도 가볍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디럭스 유모차보다 확실히 가볍죠. 그 다음 펼치는 방법은 시트에 있는 캐리 핸들, 다른 브랜드에서는 안전가드라고도 부르는데 부가부에서는 캐리 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잡고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유모차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앞보기 상태에서도 전혀 지장 없이 똑같이 접을 수가 있습니다. 앞보기 상태에서는 최대한
핸들과 나란히 각도를 정돈해 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어주시면 이렇게 접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셀프 스탠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펼치시는 것도 동일하게 캐리 핸들 들어 올려주시면 쭉 핸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시넷 상태에서 접는 방법만 보여드릴 텐데요. 배시넷은 있는 상태에서는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트를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양대면 때 사용하는 이 버튼 양쪽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메모리 버튼이기 때문에 눌려있는 채로 있고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캐리 핸들로 배시넷을 옮겨주세요. 이제 혹시 아이가 타 있을 때도 이렇게 딱 캐리 핸들만 들어 올려주시면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방법을 반복해서 접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배시넷을 사용했을 때 또 장점이 이렇게 그냥 두 덩이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보관할 때 더 편리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펼치시는 거 똑같이 핸들 들어 올려주시면 펼칠 수가 있습니다. 부가부 폭스5의 시트 내부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시트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폭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부가부 폭스는 인체공학적 시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태웠을 때 아이가 이렇게 품에 안기듯이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고 안전벨트도 아이가 깔고 앉지 않도록 따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물론 핸들링도 너무 편하고 서스펜션 너무 좋고 이런 부분도 너무 좋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사용하다가 이제 감동받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버클 채울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태우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 5점씩 벨트 하나하나 꽂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이 어깨 벨트를 높낮이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에 변화무쌍하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시다가 아이가 크는 단계에 맞춰서 올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부 폭스5 패브릭은 이제 기계 세탁이 가능한 패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 물건들 손세탁 직접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만 기계 세탁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부가부 폭스5의 캐노피는 이렇게 지퍼를 통해서 한 단계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는 피카브 윈도우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 통풍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대로 확장하게 되면은 거의 아이를 터덮을 정도로 이제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부 폭스5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컬러와 시트 컬러, 캐노피 컬러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님들 보시기에 우측이 그라파이트 제시, 좌측이 블랙 제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시트도 블랙과 그레이 중에 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캐노피가 총 8가지 컬러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좌측에 보고 계신 컬러가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아스트로 퍼플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스5가 런칭하면서 기존의 폭스3와 무엇이 달라졌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어드리자면 일단은 핸들의 길이 조절하는 버튼이 양쪽의 잠금 해제 방식에서 가운데 원핸드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 길이를 직접 한 손으로 조절하거나 폴딩 시에도 아까 제가 직접 보여드렸듯이 한 손으로 접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한 점 중에 하나고요. 사소하게 디테일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패브릭에 약간 주름, 이런 재봉선도 살짝 변경이 됐고 이렇게 발판 부분을 5cm 확장 가능한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캐노피도 이렇게 위아래로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적으로는 바퀴 부분의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좀 새로운 스포크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을 뿐더러 앞에 프레임 부분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바구니 내부에서도 폭스3에서는 없던 앞쪽에 장바구니 주머니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캐리 핸들 부분에 부가부 브랜드 로고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설계적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의 폭이 살짝 가까워졌는데요. 더욱 기술적으로 핸들링이 좋은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존 폭스3보다 시트 프레임의 높이가 약 1cm 정도 높아졌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부가부 폭스5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과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폭스5 말고 부가부 브랜드만의 장점이 또 있죠. 바로 다양한 액세서리입니다. 확실히 부가부 브랜드가 이 모델의 변경점도 사실
크긴 오지 않기 때문에 폭스3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폭스5 이후로 나오는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기존에 있던 액세서리도 웬만하면 폭스5에 잘 맞기 때문에 굉장히 호환성이 좋아지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카시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구니 카시트 어댑터를 별도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유럽 브랜드, 물론 몇몇 브랜드가 호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인펀트 카시트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고성능 커버, 풋머프 이런 여름, 겨울 막론하고 모든 액세서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호환이 잘 된다라는 점도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격대가 당연히 저렴하진 않죠. 굉장히 명시상부한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확실히 부가부를 보실 때는 물론 지금 영상도 너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꼭 가까운 매장, 특히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오셔서 실물을 끌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가부의 장점은 이렇게 영상이나 약간 소문을 들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실물을 보시고 만져보셨을 때 그리고 이 실물을 딱 컬러감을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보셨을 때 확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매장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 부가부 폭스5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카카오 플러스 채널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